오늘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도약 계좌보다 혜택은 늘고 만기는 짧아진 청년 미래적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월 최대 50만원씩 저축 시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은행이자까지 합하여 일반형은 약 2,080만원, 우대형은 약 2,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연 최대 12%의 효과를 내며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은 연 최대 16.9%의 적금 효과를 내는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납입한 금액과 이자 일부만 환급받으며 정부의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지 시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적립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정책이 실시될 예정이라 3월 현재의 혜택에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변동사항은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하신 뒤에 등록 마감이 되기 전에 미리 알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으실 거라 믿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 세대는 유례 없는 취업난과 고물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은커녕 결혼이나 미래 설계조차 엄두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는 안타까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국가는 이런 청년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해 주어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안착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일회성 복지가 아니라 저축이라는 개인의 노력에 비례하여 보상을 주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건전한 자립 의지를 북돋으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입을 고민하신다면 필수 체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재정 상태를 냉정하게 파악하여 매달 얼마를 납입할지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상품은 보통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해야 하기에 중도해지 시에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들로 제한되어 있으며 군을 다녀온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도 인정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본인의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200% 이하인지 세부적인 요건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소득 신고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만기 직전에 소득이 갑자기 크게 오른다고 해서 중간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 가입 당시의 요건만 확실하게 갖추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입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과 신분증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는 보통 시스템상 자동으로 연동되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야 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미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소득이 얼마로 잡혀 있는지 체크해 두는 것이 빠른 승인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가입 신청이 몰리는 시기엔 서버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최신으로 갱신해두는 준비성도 필요합니다. 다른 비슷한 상품들과의 차이점도 비교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그 성격이 유사하지만 납입 한도나 정부 지원금의 매칭 비율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희망 2배 청년 통장 같은 사업은 거주지 제한이 엄격하지만 이 상품은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미 다른 정책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경우가 많으니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길입니다. 과거에 운영되던 청년희망 적금은 만기 이후에 이 상품으로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전환 신청 제도가 있어 연속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의 안정성과 높은 이율입니다. 시장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정부 기여금은 확정적으로 지급되기에 원금 손실 우려가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됩니다. 또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경제 교육 효과도 크며 만기 시에 손에 쥐게 되는 수천만 원의 목돈은 주택 임차 보증금이나 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는 심리적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비과세 혜택 덕분에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가 일반 적금보다 훨씬 많으며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라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3년이라는 납입 기간입니다. 청년들은 이직이나 실직 혹은 새로운 창업 등 변수가 많은 나이대인데 한번 가입하면 오랫동안 돈을 묶어두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중도에 해지하는 비율이 높아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뉴스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분들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또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생활비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특별 중도 해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인정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금 잔액을 기반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돕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자동이체 날짜를 자유롭게 바꾸거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정부의 저축 혜택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결혼 자금이 부족했던 예비 부부가 각자 가입한 적금을 합쳐 신혼집 전세 보증금에 보태며 안정적인 시작을 했다는 훈훈한 소식도 있는 반면 급한 병원비가 필요해 2년 만에 해지하게 된 사례도 있는데 이럴 경우 원금과 기초이자만 받게 되어 아쉬워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에 언급한 해지하지 않고 적금으로 저금리 담보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적금을 유지할 새로운 대책으로 정부가 하루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적금과 함께 제공되는 무료 부가 서비스로 일부 은행에서는 적금 가입자들에게 자산 관리 컨설팅이나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금융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열어주어 청년들이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법까지 배울 수 있는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부가적인 혜택들을 잘 챙긴다면 적금 이상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미래적금을 떠나 저축은 결국 인내와 끈기를 시험하는 과정이지만 그 보상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자산을 직접 설계하고 키워가는 경험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저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납입하는 성실함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신청 날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공식 앱인 청년 포털이나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의 공지사항을 즐겨찾기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찾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정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의 새로운 일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